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대선 이후 나스닥 지수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면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증시가 한때 크게 흔들렸었죠.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 주가는 다시 튀어오르면서 또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침체가 이제 온다, 2023년에는 온다, 2024년에는 온다, 둘 다 못 왔으니 이제 25년에는 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침체는 언제 오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둘러싼 오해들을 확인해보고 2025년에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보면 매우 좋습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예상보다 높게, 실업률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연준에서 작년 7월쯤에 논문을 통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13만 명에서 22만 명 사이가 적정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보다 더 훨씬 높은 25만 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정부에서 정부에 의한 고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 고용 지표를 끌어올리는 중인데, 만약에 트럼프 정부로 바뀌게 되면 이러한 고용 마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전체 고용을 보겠습니다. 고용 증가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 의한 일자리와 프라이빗, 교육, 의료 분야를 다 더하면 2024년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65%나 됩니다. 정부에 의한 일자리는 아마도 바이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표 관리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교육, 의료 쪽은 조작해서 작성된 게 아니죠. 미국도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의 인구가 미국 내에서 38%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번에는 건설 제조 쪽의 일자리를 보겠습니다. 제조는 오히려 작년에 1년 동안 역성장을 했고요. 건설은 소폭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전체 일자리 발생의 4.9%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경기에 민감하게, 경기에 따라서 빠르게 변하는 건설 제조 쪽의 일자리가 덜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전체적인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고용시장이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죠. 증시도 계속 오르고 있죠.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일까요? 미국 경제는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최근 3년간 미국의 소매 판매를 보면 2, 3년 전에는 고물가로 인해서 소매 판매가 꾸준히 역성장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월 대비 소매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문의 고용이 무너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은 불타오르는 중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사람들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정부 쪽 고용은 마사지할 수 있겠지만 교육, 의료 분야의 고용은 사실 그대로 내보내지 않았을까요? 고용이 조작되니 많이 어떻게 되었어도 결국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소비로 나타나는 소매 판매 지표는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최근 몇 년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로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건 역시 소매 판매 지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조업 분야의 고용 감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AI 시장 확장 기대가 제조업 분야에 사람을 덜 쓸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로봇이 사람이 하는 부분을 많이 담당하게 되고 생성형 AI 같은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사람의 손이 예전보다 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원래 제조업 중심의 나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의 고용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AI의 도입으로 인하여 제조업 고용의 역성장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이러한 과도기에 있다고 봐요. 기존의 전통 산업에서 AI 중심의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상황을 봐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구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주저리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딱 두 줄로 요약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 3.7%였는데요. 2025년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평균 수치보다는 0.4%나 낮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저성장이 트렌드다. 전 세계는 저성장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전에 전망한 수치보다는 0.1% 정도 상향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 상황이 무조건 안 좋아지진 않고 3개월 전보다는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별로 성장률 전망치를 조사했는데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IMF가 2025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3개월마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나라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표기된 유럽 지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전부 다 2025년 1년 동안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유럽 경제는 2025년에 1.0% 성장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1.0%라 높으면 높을 수도 있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만 해도 IMF는 유럽 경제가 2025년에는 1.8% 정도 전망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3개월 전에는 1.2%, 지금은 1.0%로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볼게요. 2025년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중국이 5.0%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작년보다는 낮게 성장을 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전보다는 0.1% 정도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고요. 1년 전보다는 0.5% 정도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이 그래프가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이라는 1년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IMF는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전망치를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최근까지 IMF의 생각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IMF에서 생각하기에는 중국은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꾸준히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는 중국 경제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IMF에서 말하기를 무역 전쟁 같은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요즘 역대급 부양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역 전쟁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 그래서 IMF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대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망의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IMF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5% 정도 높게 잡았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절대적인 수치는 중국에 비해서는 낮습니다만 지금은 절대적인 수치를 보는 게 아니고요. 3개월 전에 비해서 얼마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높아졌냐, 낮아졌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린 유럽, 중국에 비해서 미국은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높게 상향된 나라입니다. 부의 효과와 덜 제한적인 재정 정책 효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시켰다고 해요. 부의 효과라는 게 뭘까요? 지금 미국 증시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미친 듯이 오르면 사람들은 이 돈을 기반으로 소비를 할 것이고요. 방금 보여드렸듯 미국의 소매 판매가 여전히 좋죠.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MF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렇게 높인 것입니다. 1년 전에 IMF에서 생각했을 때 미국은 2025년에 1.7%만 성장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1.0%나 상향 조정시켰고 3개월 전에 비해서는 0.5% 정도 상향 조정시켜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IMF에서 생각하기에 한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잡았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수치예요. 그렇지만 3개월 전에 비해서는 0.2% 정도 낮게 잡았습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약간의 조심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요. 정말로 성장이 나오는 쪽에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전체 공개 영상을 통해서도 꾸준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섹터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15년간 미국 주식의 수익률 변화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수익률 변화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15년 동안 다른 나라들은 2배 조금 더 오르는 수준을 보였었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미국은 미친 듯이 주식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유동성 효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 실적을 다 까봤더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의 기업 실적이 압도적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록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미국으로 돈이 계속 몰려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빅테크, 비트코인, 금 이것을 유망 투자 자산으로 꼽았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 여러 가지 굴곡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혹시나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시적으로 되돌리면서 일시적인 달러 약세와 함께 신흥국 증시의 강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미국 증시로 돈이 지속적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것은 감안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